오늘의 이제 화두는 그거예요. 대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. 대운이라는 게 뭘까? 우리가 선천운, 대운, 그 다음에 유년운으로 사람의 운명을 보죠. 그럼 선천운에 대한 것은, 선천운이라는 것은 단순해요. 그냥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는가, 그런 얘기죠. 그럼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자원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. 그러면 돈이 많겠죠. 그 외에 다른 게 나쁠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돈은 없는데 행복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운을 가졌어. 그러면 돈으로 가야 될 그 에너지들이 좀 분산돼 앉아 있겠죠. 가족적으로. 그런 운들도 있는 거예요. 선천운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.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들을 자꾸 하는데 아니, 운명은 애당초 안 정해져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점으로 봐서 뭘 맞추느냐, 그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써먹었느냐, 저걸 노름하는 데 썼느냐, 분탕질하는 데 썼느냐, 주색잡기에 썼느냐, 아니면 성실히 일하는 데 썼느냐라는 겁니다.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해석을 할 수 있고,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이런 태도와 이런 정도의 옷과 이런 말투를 가졌다면 이런 자원이 이쪽으로 갔겠구나,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. 대운이라는 것은 그 선천운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할까, 요 10년 동안 뭘 할까, 무엇을 위해 노력할까, 그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보다가 점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. 유년운에 특히 요번에 2018년, 19년, 20년, 21년, 22년, 23년, 24년까지 우리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왜 유년운이 살짝 빗나가지? 이런 느낌들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운을 안 봐서 그래요. 10년 운의 그릇이 능력치를 얘기하거든요. 자원이 아니에요. 10년치부터는 10년씩 따져서 볼 땐 능력치가 돼요. 이 사람의 능력치가 무엇이 가능한가를 봅니다. 어떤 사람이 요식업을 하고 싶어, 무지하게. 근데 이 사람 10년 운을 보니까 재능이 없어. 요리도 재능이거든요. 칼질을 해, 그릇에 이쁘게 담아, 막 이런 것도 이제 재능이에요. 그러면 그 재능치가 없어, 요 10년 동안에.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을 해. 죽어도 요리사가 될 거야, 이러고. 그런데 이 사람 대운에는 그 자원이, 그 능력치가 없다 그랬잖아요. 그럼 이 1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. 그냥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. 정부 대출, 청년 대출 받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받아서 어디 뭐 지원대 해주는 센터 이런 데다가 야심차게 인테리어 막 견적 받아서 한 2, 3천만 원 때려 박아가지고 의자랑 다 구매해놓고 가게 탁 여는 순간 자기 입에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중의 입맛에는 안 맞게 돼요.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천이공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헷갈린다.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열었다고 칠게요. 이때 천이공이 코로나야. 천연 걸려 있고, 직업 걸려 있고, 직원 걸려 있어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코로나 때문에 손님 못 받아요. 천형이 걸리면 못 받아요, 손님. 그런 일 많았잖아요, 이번에. 천이공이라는 것은 그 대운에서 자기가 그 활동하는 영역에서 나를 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 일어나는 이벤트도 거기 나타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이벤트다라고 했을 때 천이공은 그 사업에 대응하는 환경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천천히 보면 다 이해가 가요. 주식을 해서 돈을 꾸준히 벌던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올해 운이 좋아, 되게 좋아. 그래서 아예 주식 투자하셔도 됩니다. 돈 단기에 빨리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.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칠게요. 근데 한 2달 지나면 막 씩씩거리면서 열받아서 오는 거야, 손님이. 왜 그러십니까? 그러면 이제 손님이 그러는 거지. 당신이 주식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나 거지 됐다, 돈 다 날아갔다,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겠죠. 대운을 안 봐서 그래요. 대운에는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써 있어요. 얼마 전에 찾아온 분도 우리 홍성파 학생하고 좀 오래 상담을 했었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찾아왔어요, 저한테. 그래서 대운을 본 거죠. 저는 이제 누가 오든지 그냥 기본적으로 몇 조냐, 두 번째 어떤 대운이냐, 그 다음에 유년 보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봤겠죠? 보니까 그 대운 자체가 도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대운이었거든요. 근데 했단 말이지.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대운의 그릇이 돈을 잃게 만드는 게 주제였는데
그 주제에 해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을 잃는 거예요. 잃어버린 돈이 컸다고 돈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. 근데 뭐 그거 뭐 틀린 게 우리 학생 탓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날릴 운이 강하면 당신 하지 마라 돈 날린다. 그래서도 집에 갔으면 사실 했을 거예요. 대부분 그래요. 나중에 이제 탓할 곳이 없으니까 와서 탓하는 거지. 하지 말래도 해. 그만큼 이제 대운의 역량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.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취직을 할 때도 이 대운 자체가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. 우리 이제 초급 배울 때 기월 동량이면 남의 밑에서 일하기 좋다. 월급쟁이 생활하기 좋다.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그 대운이 남 밑에 머리 숙이기 좋은 신하의 별로 이렇게 제후나 신하의 별로 싹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살파랑이나 자부연무상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왜 저 이상한 말을 따라야 되지?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요. 직장 생활 못합니다. 그때는 해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상사가 의립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기 못 버텨요. 특히 이제 살파랑들이 그거를 술로 많이 풀죠. 그 스트레스를 많이 풀죠.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요. 신하의 별은 뭐냐? 천기성, 강자. 천기성도 신하의 별이죠. 천동성은 왕의 별이지만 제후잖아요. 이것도 역시 직장 생활이 가능해지는 별들이에요. 검은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요런 별들이 자미두수 전설에서 왕이 아닌 별들 이런 별들이면 거의 직장 생활 가능해요. 근데 그 대운에 그런 역량이 있어야만 어느 해까지는 막 프리랜서로 일하고 혼자 사업도 해보고 이러다가 그 대운이 되면 힘들어 이러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거기 직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. 그 대운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. 그 능력치기 때문에 자원과 그 능력치는 분명히 달라요. 그 능력치가 해낸 결과가 유년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착각을 하죠.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사주를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확히 다 파악해서 한 번에 다 맞춰주길 바래. 제가 신을 조금 더 큰 분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. 근데 대부분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재능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.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시즌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들 때마다 호황이고 경기가 좋아서 이 사람은 장사나 사업으로 성공할 거예요 라고 선천에 써 있는 거예요. 자원이 그만큼 있습니다 라고. 그럼 대우는 그 테마에 걸친 10년 한 칸씩 가면서 그 자원이 언제 폭발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죠. 자원을 낭비를 해버리면 그런 운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다 사라집니다. 그게 이제 대운을 보는 관점이에요. 우리가 대운을 보고 정확히 맞춰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대운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번 대운에 파산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뭘 하겠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? 말려야죠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안 쓰는 거라고. 빚을 만들어서 더 큰 빚을 지지 마라. 정부 대출 받아서 사업해가지고 더 큰 빚을 지지 마라. 이런 얘기예요.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이 선천에 가지고 태어난 사업운이 확 발재할 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게 보이면 거기에서 이제 언제쯤 타이밍을 잡고 귀인은 언제까지 나타나고 요때는 얼만큼 힘들고 요때는 편안해진다. 이런 로드맵을 이렇시 보여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상담을 좀 차분하게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항상 대운을 우선시해야 된다. 우리가 상담을 하면 어떻게 해요? 손님들이 사연을 한참 얘기하잖아. 전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, 전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돼서. 그럴 때 얼른 보세요. 대운을. 대운 명궁의 테마가 어디 있는가. 두 번째, 조력성들이 있는가. 명궁 주위에 조력성들이 있는가. 세 번째, 사화가 존재하는가. 그 대운에.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들은 걸로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. 대운 자체가 좋은 대운이라면 좀 어설퍼도 유년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. 그런 겁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 수고하셨습니다.